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새 선거 준비 때문에 또 경황이 없으시죠? 네, 뭐 여기 항상 경황이 없네요. 네, 국민의힘은 항상 경황이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네. 뭐 제가 들은 말 중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시끄럽지 않으면 그게 정당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전 좀 시끄러운 건 좋은데 네. 이게 좀 밖으로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안에서가 아니라. 맨날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라. 네. 그럼 밖을 향해서 이게 시끄럽다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응집할 것이고 안에서 시끄러우면은 지지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선대위 구성부터 뭐 여러 뭐 TF 활동 다 총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거는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부정선거 방지 TF. 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네, 방지 설명 좀 TF. 해주세요. 예. 부정선거 방지 TF는 지금 일단은 당연한 얘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이 꽃이다. 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투명한 선거가 담보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국민의힘 보수정당, 특히 우리 정당에서는 부정선거에 비읍도 꺼내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거 지금 너무 오래됐다. 벌써 한 8년 됐다. 7년, 8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바꿀 힘은 없어요. 네, 법을 바꿀 힘은 뭐 입법기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폐지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맞아요. 부정선거를 입에 담진 않고 계시지만 실제로 많이 올렸다. 네. 법안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감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겠다라고 네. 판단되어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시 체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원래 15,000명이었기 때문에 어허.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홍보가 저 혼자 네.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데 예. 그래도 5월 3일까지 좀 최대한 저희들이 모집 활동을 해볼 것이고 네. 오늘 또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김민전 의원님과 3시 반에 또 그 미팅이 어허.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님과 이게 향후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킬 것이고 이 모집이 끝나게 되면은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또 감시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뭐 세미나들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뭐 실명 밝히긴 뭐하지만 뭐 변호사님들이나 네. 네, 본인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같이 하길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연락을 취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과 또 함께 이게 저희들이 좀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네, 그 우리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고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일단은 선거 개표 참관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중에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거 감시,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 감시도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상 선거를 치러보면 저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 과정을 선거를 치러봤는데도 다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풀어서 국민의힘 후보들 쫓아다닙니다. 아하. 그래서 작은 선거법 위반이라도 이제 계속 카메라들이 대고 다녀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은 이러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작은 불법 선거운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예를 들어서 명함만 나눠주는 것만 해도 지정자가 아니면 여기서 같이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만 할 수 이것도 있잖아요. 찍어야 되는데 네. 찍지 못하면 이건 신고도 못한다. 아. 제가 봤어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쪽은 선거운동이 위축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안 한다. 음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 같은 데 올라가서 예. 연설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로 카메라 꺼내서 찍는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이런 것들은 또 약하다. 잘 알지 못한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네, 그래서 부분이네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선거 운동 기간에 감시해야 되고 또 지금 개표 과정에서 감시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던 대선에 분당 을 같은 경우는 100명
감시단을 자체적으로 좀 돌렸고 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59개 당협 중에서 득표율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 투표 개표기를 3번 세운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지,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여력이 닿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지금 사전 투표함에 대한 이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체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 이동 간에 또 이게 그 동승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빠짐없이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잘 홍보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구 결과적으로 불출마하셨잖아요. 시장 네네. 불출마를 하셨고 어제 공관위에서는 대구 달성과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 원칙을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에 또 이어서 오늘 이준석 위원장께서 선당후사 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했다. 그리고 당에서 원한다면 수도권 난 험지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경선에 대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전략공천 될 부분들은 전략공천 될 것이고 경선이 부득이 필요한 부분들은 경선이 돼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북구가 후보 빨리 안 정해서 밀리게 만드냐. 네. 근데 그 자리가 비어야지 예. 공천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전재수가 4월 30일 날 이 사퇴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사퇴를 해야 자리가 비는 겁니다. 맞죠. 자리가 비어야 공천을 할 수 있고 이때 예비 후보 등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뛰고 있는 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천 확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 후보들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재수가 만약에 야 이거 북구 우리가 지겠는데 나 사퇴 안 하고 그냥 부산시장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게 5월 달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번에 보궐선거가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변수들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양아치 짓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사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월 28일인가요? 28일인가 30일 날 일제히 다 사퇴를 한다라고 하니 예. 그 이유가 되어야지만 예비 후보 등록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지금 1일, 2일, 3일 막 이렇게 보면 휴일이 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한 5월 첫째 주 주말, 둘째 주 주중 정도가 되면 대충 공천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은 뭐 수도권 험지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달성 쪽에 도전하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보궐도 한 2주, 2, 3주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5월 네. 중순이면은 공천이 끝날 것이고 공천이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선대위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할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얼레벌레 일주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 기간 2주 남는 거예요. 맞아요. 6월 3일까지. 네. 그럼 이제 바로 선거 체제 돌입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선거는 무조건 투표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 진영에서 투표를 참여하느냐인데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선거들을 다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총선 대비해서 지방선거가 약 10에서 15% 정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어느 쪽이 투표 많이 나오냐의 싸움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절박한 촉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의 위기, 그리고 안보와 국방의 위기, 경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선거의 결집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로 이번 선거는
승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조금 빠르지만은 반드시 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셔라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부산시장 선거로 좀 가보면은 지지율이 어제자 여론조사에서는 올랐죠? 0.2%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안으로 정말 바짝 추격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네. 박형준 시장을 사실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선에 들어가면서 박형준 시장은 지금 지도부 공격을 멈췄고요. 네. 네, 지도부 공격을 멈췄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그 인원을 그렇죠. 캠프에 드렸죠. 뭐 신영광 교수. 네, 뭐 실물 네.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영광 교수를 이렇게 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을 또 다시 또 캠프에 드렸죠. 네. 네, 근데 이러한 행보들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전 우리 대통령 후보도 그렇죠. 또 캠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잡음을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지도부와 함께 간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맞죠. 이러고 나서 지지율 10%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지금 일부 후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지도부와 따로 간다. 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지지율을 갉아먹는 잡음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을 보고 배워라.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대로 한다 그러면 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전략들이 이 중앙에서도 나가게 될 겁니다. 부산을 예. 위한 전략, 그리고 서울을 위한 전략, 경기를 위한 전략들이 나가게 될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산의 자존심을 까르띠에 시계 등등등의 혐의가 있는 지금 전재수에게 부산 네. 시민들이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네. 포인트인 네. 것 같은 게 제가 어제 또 한 중진 의원과 또 식사를 네. 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부산이 더 위험했다. 그럼요. 서울보다. 오히려 서울은 할만했다. 서울은 안전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지금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좀 이게 판이 많이 갈라진 것 같거든요. 서울은 사실 정원호 후보도 전대수 후보 못지않은 수준이 아니라 더 많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당연히 네. 이겨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 지지세를 결집하지 못하는 것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빠르게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를 배워라, 쫓아라. 네. 그럼 이건 지지율이 빠르게 역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거는 뭐 비화입니다만은 어제 공천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에 그 지자체장 중에 이분은 지금 사실상 당에서 약간 본인 입장에서 볼 땐 당에서 중앙당에서 약간 그 패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 들어왔다가 막 그러셨거든요. 아, 그런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했던 말은 지도부와 같이 가야지 선거가 이기는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예. 라는 말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네. 본인도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형준 네. 시장과 같은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를 이기는 분들의 전략입니다. 예. 당 내가 분열되면은 진다는 거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 내와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같이 가야지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요? 네. 장동혁 대표 표도 있어요. 아, 그럼요. 김민수 표도 있고 박민영의 표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안 갈 거야. 이 사람들의 표가 얼만큼 될지 진단하지 못한다면 네. 그럼 섣부르게 결별을 선언할 게 아니다. 네. 결별은 항상 민주당과 선언해야죠. 네. 짧게만 제가 네. 코멘트를 좀 해보자면 네. 이게 우리 지도부 그러니까 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지배하는 게 목적인 특정 언론에 그럼요. 좀 부화뇌동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자기 선거 망치는 것도 모르고 자해하는 줄도 모르는 게 아닌가 전 생각을 이게 해봐요. 좀 정치인들이 진짜로 이 여론 분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거시만 봤다라고 하면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장동혁 대표의 승리를 점쳤던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김민수가 여기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 네, 김민수를 다뤘던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언론에만 너무 치중해서 이것이 마치 모든 여론의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선거에 굉장히 큰 미스 전략이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들께서 진짜로 이기는 방향을 찾으시고 그리고 모든 선거의 최종 책임은 후보입니다. 항상. 그럼요. 네. 그리고 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대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들께서 어떤 것들이 이 선거 전략으로 본인이 이기는 길인지를 잘 분석하시기 바란다. 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심 하원 의원들이 54명이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좌파 정부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좀 쿠팡 사태에 대한 좀 조속한 수습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확히는 이제 주미대사를 통해서 서한을 보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법력권 의원 80여 명이 미국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이 동맹, 미국과의 외교를 이끌 대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여론조사를 어딜 믿어라 마라가 아니에요. 제가 여론조사 다 분석해서 한번 띄웠죠, 표를. 예. 네, 직접 띄웠고 이걸 또 유튜버들께서 많이 받아주셨고 또 이게 그 예국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유포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 주에 지지율이 빠진 여론조사 딱 MBS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MBS 15%가 방미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면서 대표님 물러나야 된다고까지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그 주에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들 방미 이후에 일어난 여론조사 다 올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안 빼고 다 올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락한 여론조사 MBS 하나뿐이 없는데 레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MBS 하나 끄집어내놓고 방미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으니 장동혁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지금 하물며 갤럽 1% 올랐죠. 예. 모든 여론조사가 그 주간에 다 올랐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되게 아유, 고생했거든요. 너무 보기 좋게. 근데 예. 왜냐하면 제가 저걸 도표로까지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항상 지금 저거를 데이터 매주마다 제가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랑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난 여론조사를 분석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매주 다 체킹하는 사람이니 네. 내가 어떤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 쳤던 건 뭐냐면 조원 CNI 같은 경우 노란색 친 게 표본수가 2배가 넘는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여론조사가 표본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1000표본을 최소한 하는 게 1000표본은 해야 그래도 여론조사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000표본 했었을 때 통상 오차 범위가 3에서 3.5%입니다. 그럼 지금 2000표본을 하게 되면 저게 표본이 2%에서 오차 범위가 2.5%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원 CNI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다는 것도 유일하게 맞췄던.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각 후보마다 지지율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조사기관인데 표본수가 많아서 그렇죠. 네. 표본수가 많다. 네. 네, 그리고 조원 CNI로 봐도 우리 당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조원 CNI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말 정도에 보면은 오차 범위로 완전히 우리가 붙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벌어진 상태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방미 이후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또 좌파들이 엊그제 나온 리얼미터는 하락했던데 0몇 %입니다. 이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보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여론조사를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네. 우리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것인데 방미 이후에 지지자들의 소망이 담겨서 이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변환했다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되죠? 이어가야죠. 네. 왜냐하면 이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이거 바뀌는데 최소한 2달 걸립니다. 예. 지금 우리 선거 며칠 남았죠? 이제 한 40일 남았죠? 상승 추세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깁니다. 예.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36일 선거 남았는데요. 네. 이 36일 동안에 선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지하철장들이 우리 졌어 이렇게 가면 못 이겨.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긴다고 생각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36일이나 남았고 이 36일 동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미국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여지를 주고 있고 우리가 좀 화력을 보태면 될 것 같은데 좀 당의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사실. 도와야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방미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것도 네.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놓고 당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늦어서 이걸 올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올릴까 하다가 네. 대변인님한테 드렸죠. 예. 그러니까 대변인들한테 몇 명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 만든 보고서. 방미 네네네네. 보고서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이거 좀 올려라, 풀을 해라 기자단에 하신 네. 걸로 아는데 이게 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왜 한 걸 안 알리냐 제대로. 그럼 예. 이걸 제가 알리는 것은 좀 민망하니 네. 제가 이걸 보고서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당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도 좀 풀이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럼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네.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어떤 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예. 한국이라는 우리의 최우방 국가가 미국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구나. 네. 차별하고 있고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이 문제로 봤었을 때 어떠한 접근에 다다르게 되냐면 네. 한국이 지금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구나. 이거 앞으로 우리와 같은 방향성의 국가가 맞는지 태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서 상하원 의원 등이든 아니면 행정부의 사람들이든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이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산업 분야만 해도 지금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이 의원 같은 경우가 아마 10선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이 10선 네.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의원들이나 지금 그 영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장하는 네. 위원회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세입위원회 소속인데 예. 미국 세입위원회가 뭐라는 곳이냐면 관세나 무역협정, 세제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최고 경제기구입니다. 네. 여기 소속인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만났을 때도 쿠팡 사태가 굉장히 심도 깊게 나왔다. 예. 여기도 약 1시간 정도의 면담을 했는데 쿠팡 사태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쿠팡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그리고 경제 협력 관계 그리고 한미 투자 관계, 미안 투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지금 그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 의회에서 지금 재산순위 1위인 분입니다. 네. 참고로.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쿠팡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54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 데럴 아이사 의원이 주도한 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보니 미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대화를 못하니 예. 정부가 대화를 못하니 국민의힘이 이 대화의 소통 창구를 열고 왔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성과가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어떻게 성과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라인을 만들어뒀고 그리고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럼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방 안보 분야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트럼프의 결정자들 이 측근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라인을 뚫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칭찬해야 되는데 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폄하하기 바쁘다. 누가? 예.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들고 다시 공격하면서 우리 방미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해도 네. 그럼요. 좋은 포인트이다. 아니 그 네. 데럴 아이사 네. 하원 의원 제일 먼저 만났던 의원이고 장 대표께서 데럴 아이사 네. 의원이 월요일 날 제일 먼저 만났던 그러니까요. 의원이죠. 네. 네. 그분이 또 이제 이 서한을 주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고 정치도 네. 지금 10선 의원이기 때문에 철학이 그냥 잡혀 있는 분이었다. 내공이 그러니까 뭐. 네, 예. 내공이 한마디 한마디로 짧게 네. 이 상황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했던 말이 코리아 퍼스트, but with America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한국 위대하게 한국 최고. 근데 누구랑 함께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 동맹의 이 협력 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을 다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게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이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산업과 그리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와야 되었을 때 어떠한 악영향이 미치는지 네.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대화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동맹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인사조차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야당이 함께 가서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죽하면은 예. 오죽하면 제가 이걸 민주당에서 맞는 말하는 의원이 나왔다고 어제 논평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맞는 민주당이 이재명 행정부에서 그래서 맞는 말하는 사람이 여권에서, 나왔다. 예. 네, 그러면 오죽하면 지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자칫하다간 위기인데 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항의 서명 보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한미동맹이 계속 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이 그럼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한미동맹이냐 한미동맹과의 결별이냐의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좌우 구분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미국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존중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이 미국과 동맹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번 예. 우리의 방미가 더욱더 빛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뭐 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드렸던 보고서에는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적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다 적은 것인데 그 보고서만 봐도 어떻게 적게 한 것이냐 이게 야당 대표. 그럼요. 예, 야당 예. 대표가 적게 한 일이 아니다. 라는 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제 정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결국 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엄청 밀착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미국과 또 공격용 드론까지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 때 정말 최고였거든요. 또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 사실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단 지금 이 쿠팡 사태가요 안보랑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쿠팡 사태가 지금 쿠팡 사태에 국한되는 게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바라볼 때 야 이거 핵잠수함 추진 계속해도 돼?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업 지속해도 되는 거야 이거 한국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지금 한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도 되는 거야 한국의 투자들을 유치하는데 이거 문제는 없는 거야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그 보조함이 있어요. 예.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조 군함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군함들은 지금 미국 내에서 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럼 이것에 대한 발주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건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한미 동맹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동맹을 와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네. 첫 번째로 관세 협상이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 지금 핵잠수함 추진한다 그래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만든다라고 해서 이재명 지지율 막 띄었던 거 아닙니까? 네. 팩트시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지금도 팩트시트예요. 이거. 맞아요. 그냥 이행된 게 팩트시트예요. 하나도 진행 안 됐어요. 이것도 지금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요연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이게 적대 국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야 이거 우리한테 적대적인데라고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국가이다. 네. 그럼 이 역할을 국가가 못한다면 민주당이 못한다면 보수 정당이 해내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안보 라인에서는 지금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라든지 조 윌슨 하원 의원인데 13선 의원입니다. 예. 그 조 윌슨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너무 사랑하셔서 네.
네, 의원실에 태극기도 대형 태극기가 예, 있고 그랬다고. 그 네. 뒷면 명함에는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조 윌슨인데 조일선이라는 예. 한국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또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국방 안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빌 해거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1순위에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럼 지금 이거 잠재적인 지금 실세를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 윌슨 의원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예산심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전 내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핵심 인물들을 만나고 왔고 네. 이분들과 한미 동맹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계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약화될수록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의힘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어가야죠. 네, 커질 것이다. 성과를. 그리고 예.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행태.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존속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네.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면 그냥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와 산업, 미래 산업까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치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치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장동 대표께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곰팡이 백신 문제 지금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남 경찰서에서 문재인, 정은경 두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관리부실 의혹 수사 착수했다, 입건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똑바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백신 문제를 다시 건들 때만 해도 저걸 왜 다시 건들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건든 게 아닌데 네. 여기 이제 우리 억가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뭘 해도. 예, 그러면 김민수가 뜬금없이 백신을 이제서야 꺼내들었다. 예, 그러면서 뜬금없이 백신 꺼내들고 뻘짓한다. 진짜로 싸워야 될 것들하고는 안 싸우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꼭 봐줘라. 월요일, 목요일 아침 9시에 한 최고위원회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백신을 갑자기 뜬금없이 꺼낸 것이 아니라 백신의 문제점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신 문제 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백신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네. 백신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이슈 만들지 않으면 이거 조용히 묻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알고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접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수사 들어가고 벌 받아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건 문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또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당에서 의원들이나 지금 코로나 백신 유가족들 협의회 다 만나고 간담회도 치르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이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문재인이 수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엄청난 성과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이 함께 이거 알려주시고 퍼뜨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싸울 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싸움은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건들면 이 부분이 지금 취약 지점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민주당의. 네. 그리고 경제 부분을 건드리면 민주당의 취약 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을 건들면 이게 지금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선이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이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 때 뭘로 깨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0년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조국 사태 부정 입시 하나로 이걸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정 입시 하나를 우리가 알리는데 무려 수개월 동안 1인 시위를 이뤄갔습니다. 네. 전국 단위에서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지 않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맞네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건 너무나 많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 무한공항 사태도 마찬가지. 네. 어떠한 곳에서든 균열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을 최고위에서 건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님 거랑 저 거라도 봐줘. 네.
저 거라도. 예. 이거 다 보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격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백신처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성과들이 나온다. 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과 당시에 백신을 관리했던 담당자들 다 이거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정권의 큰 타격으로 돌아간다. 왜? 이 담당자가 지금도 그 자리에 복지부 앉아 있으니까요. 장관, 오히려 복지부 승진을 장관, 했어요. 승진했어요. 예. 예. 이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큰 타격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말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셔라.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네. 네, 그리고 우리들이 무언가 얘기를 꺼낼 땐 그냥 이거나 해볼까 하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니 예. 여러분들께서 이걸 함께 싸워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미국 의제랑 우리 그 곰팡이 백신 의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유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또 오래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선거가 진짜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달 남짓한 시간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우리들이 진짜로 간절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우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국민의힘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길을 함께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 꼭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